요즘 3명 이상만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로 시간을 다들 보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야기가 아주 핫한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하락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에 여기저기 하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상승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최근에 갑자기 느닷없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저는 하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락한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속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지금부터 저는 출발합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버블이 시작되는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자산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경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왜 자산 버블이 터질까요? 저에게 온 질문 중에 대구, 세종, 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메일이 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 세종, 인천 아파트 위험합니다. 사실 2, 3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어떤 아파트는 3배 가까이 올랐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송도 지역입니다. 송도 지역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보다 송도 푸르지오 월드마크 8단지 아파트는 이렇게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2.1%,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천 지역, 이런 지역이 반짝 가격이 뛴 것은 사실 풍선 효과가 좀 큽니다. 거래가 많이 늘었던 것도 풍선 효과의 하나죠. 서울을 옥죄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인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인천 지역의 풍선 효과가 아주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 과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폭탄 때문에 인천, 대구, 세종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라고 하는 뉴스들 보셨죠? 이 뉴스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일단 대출 규제가 고강도로 역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풀린다고 해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 이 부동산을 대하는 심리가 엄청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분양을 하면 완판되던 철옹성 같은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천 지역은 22년 올해 한 해만 44,000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만 44,000호죠. 내년까지 합치면 8만 호가 나옵니다. 8만 호의 물량이 쏟아지는데 부동산, 이 아파트의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요? 이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급 과잉, 공급 폭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고들 말씀하신 게 거래량이 또 10분의 1 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끌할 때의 분위기가 2020년대 연끌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보다 10분의 1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분의 1 토막입니다만 앞으로 20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시는 분들이나 이 재건축 재개발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나마 서울은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될 지역은 바로 강북 지역이죠. 강북 지역은 강남의 대기 수요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은 실수요자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삽니다.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놨겠지만 그건 이미 몇 년 전의 얘기고요. 강북은 실수요자가 거래를 하는데, 강북은 지금도 몇 억씩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호가는 그대로이나 어쩌다가 한두 건 거래가 되면 거래의 가격은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물량도 한두 개 있겠지만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물량을 털어내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심리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대세로는 아닙니다. 서울도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에 분양한 칸타빌 수유 팰리스가 전체 가구 216개 가구 중에 92%인 198가구가 미계약이 됐습니다. 미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서울 송파구, 여기가 떨어질 지역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여기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도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서 선착순 분양을 시행한 바 있죠. 이렇게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일군건설사에서 시공한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133가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기 아리움이 32가구, 현진 리버파크가 9가구, 자양호반 서밋이 3가구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도 하락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서울은 그래요. 아파트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옥죄다 보니까 서울 강남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 뭐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서 강남의 인구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분양가 상한제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재건축이 진행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한 6만 호 정도가 물량이 나오는데 이 물량이 나올 때쯤 되면 3기 신도시랑 겹칩니다. 이래서 서울의 집값도 하락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소비 위축이 불러오는 외부 충격이 더해지면 강남도 강변을 끼고 있는 재건축에 기대가 있는 압구정동 같은 곳을 빼고 나머지는 최소 30%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밀린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거품이 가장 많은 곳도 강남이고요. 레버리지가 가장 많은 곳도 사실 강남입니다. 그런데 강남도 매도 물량 100건 중에 한 건이 거래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거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고가를 찍는 이유는 한 명이 그게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뭐 강남의 진짜 부자들은 어쩌다 그렇게 하나씩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나 이거 살래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뉴스에 호도되면 안 되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새 정부 탄생 이전에는 한 4만 7, 8천 호, 4만 호 정도는 넘었는데 지금 5만 5천 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물량은 넘쳐나는데 호가는 아직까지 꿈을 못 깨고 높은 곳에 위치가 돼 있고 어쩌다 거래가 되면 몇 억씩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IMF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서울 강북은 이제 몇 억씩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강남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조정기에 오거나 외부 충격, 특히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0.5, 0.5 빅스텝을 연달아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건 어쩌면 하우스 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이럴 때 가장 바보스러운 선택이 서울 강남의 자칭 하이엔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사람들입니다. 찐 부자들은요, 이런 거 분양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은데 강남의 아파트가 비싸니까 이런 걸 분양받고 여기 삽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분양받는다면 정말 많이 오랫동안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저 같으면 강남 안쪽에 지은 지 한 15년에서 20년 된 아파트를 삽니다. 그게 가격이 더 쌉니다. 아파트가 더 살기 좋죠, 물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지어지고 분양하는 하이엔드 주거용 부동산 강남에 이걸 보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랑 지금 분양하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그 물건은 격이 다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규모나 그레이드,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자의 공포를 서서히 느끼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또 오르겠네 이런 제하의 뉴스 보셨죠? 2달 연속 금리 인상을 한 것이 1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0.5%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루나 사태, 루나코인 사태, 테라코인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루나 사태가 터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이유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루나 사태가 바로 벌어진 겁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치고 그 시스템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또 다른 가상자산, 비트코인으로 담보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가지고 있는 돈도 모자라서 번 돈에 빚까지 얹어서 몰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 코인에 대해서 이건 좀 믿음이 간다. 맞아. 좀 이 설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 말이 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얘기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고 바로 그것은 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매도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또 매도를 하고 매도론이 나온 겁니다. 시장에 돈이 넘칠 때는 돈 놓고 돈을 복사하듯이 끝없이 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치니 취약한 신뢰성 위에 설계된 이 코인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었죠. 그런데 미국이 달러의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그것이 루나 탈출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식의 반값 시대가 온다. 주식 폭락 시대가 온다. 닷컴 버블 때보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가을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자산 버블의 붕괴라는 것은 마지막 부동산까지 튀어서 부동산이 최소 서울도 30% 이상, 35%까지 떨어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봐야 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